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에코시티 이전 신설 추진 제안에 대해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대 부고 이전 관련해서의 입장을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북 4대 부고 총동창회 입장부터 들어보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전북 4대 부고 운동장 한쪽에 자리 잡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먼저 총동창회 한홍열 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83년도에 저희가 사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에코시티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 주기로 하고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좀 근접거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 것 같고 절차가 간편한 국립고등학교는 사실은 큰 절차 없이 심사 없이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 찬반 투표로 인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만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제안을 하는 자료로서 이 투표를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표하는 대상이 선거인단이 학생, 현재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지역을 보면 동창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투표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심의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도 이번 그 투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송천동으로 만약 에코시티 쪽으로 가면 이 금암동 지역에는 지금 중학교도 전라중학교가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고등학교 저희 학교까지 이전하게 되면 이 금암동, 덕진동 이쪽은 또 진북동, 태평동, 우화동까지 저희가 같은 인접 지역으로 보거든요. 네, 네. 이런 이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학교를 보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쪽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적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장 이국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상권이 무너질 것이고 공동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부담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학교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학생 수 몇 명 따지고 돈 얼마 따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에 에코시티가 개발이 되고 다른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학교의 신설이 아주 엄중히 필요한 이 시점에 사실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책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는 어느 지역에 가나 다 부족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신규로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무능한 교육감의 책임을 지역 주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 부고 이전은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큰 시각으로, 넓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전국 어디에서도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특히 전북대학교 주변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 상인들로서는 최악의 2년을 2020년, 2021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고정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고정 고객의 이동은 저희들로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전북교육청 행정과의 우리 김영기 과장님이시죠?
예,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전주권의 일반계획고등학교의 편중 현상이 그동안 누적된 미완의 과제로서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더 급격하게 학령 인구의 북쪽 이동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 신입생 원서 쓸 때마다 이게 큰 문제화 되고 해서 이번에 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시내에 일반고가 22개가 있는데 그게 사대부고 전북 사대부가 위치한 동쪽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그쪽 제1학군이라고 합니다. 전주고라든가 뭐 함께 있는 그쪽 제1학군 쪽에가 중학교의 학급수 규모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학급수 규모가 훨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1학군에서 이전을 할 대상 학교를 찾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학군 가운데에서 이 학교가 지금 건축 연도가 많이 경과돼서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본관 개축비까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투자할 시점이 된 학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또 남녀 공학인 학교다. 이러한 점 등등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유한다기보다도 에코시티니 무슨 덕진구 이쪽 덕진 지구니 이걸 다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원만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이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 권한을 가진 게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라는 거죠. 근데 교육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사대부고라는 이제 전북 사대부고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침 이 국립학교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제 운동장이라든가 어디에 임시 교실을 해가지고 망치 소리 들으면서 공사를 할 때 일어날 소음. 특히 초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될 아이들이 그 소음 가운데 수업하고 하는 것보다는 공사 현장을 분리해서 멀리 에코시티에다가 작업을 하게 하고 이제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2, 3년 동안 2년 이상, 2년 반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전북 사대부고가 그리 가서 우리 지역을 또 상당히 대표하는 좋은 학교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정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전북사대부고는 교육감 소속 학교는 아닙니다. 전북대학교 총장님 소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북대학교에 찾아가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 지역에 학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검토하고서 좋다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한 거죠. 지금도 총괄은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대학교는 그동안에 이러한 학교 이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부서로 교육청으로 하여금 선두에 나서서 해달라. 대학은 함께 참여하고 공동 참여 방식으로 하고 대학이 나설 필요가 있다거나 발언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옆에서 늘 지원하고 하겠다. 이 방식인 거죠. 지금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총량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설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신설이 되고 우리 지역은 신설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차이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교육청의 김승원 교육감의 어떤 무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총동창회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보의 오해, 왜곡에 따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통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것에가 공동주택이 다세대가 많이 나올 경우에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막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된다든가 일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학교를 설립을 해줍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 가령 우리 전주권에
학령 인구가 계속 불어나서 들어갈 교실이 없다. 예. 그거 되는 경우에는 해줘.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을 학급당 인원으로 나눠봤을 때 경우에 그렇죠. 뭐 40명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해주겠다. 예전에 안 해줬는데 하니까 지금 제주라든가 뭐 충북이라든가가 그 단위는 광역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 기초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외부적으로 이제 내놓은 교육부가 내놓은 기준 지침은 없지만 예.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예, 시로. 예, 그런 거죠. 원주 씨는 지금 그럼 학급 평균당 고등학생 인원 수가 몇 명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전주시는 그 정도가 되지를 않죠. 예, 월등 뭐 교육부가 지금 앞으로 학급당 28명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예. 우리는 평균 나누면 그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전라중학교나 전북 사대부고의 사례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저출산 시대 학령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학교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역시 또 구도심의 공동화 아울러서 신도심으로의 밀집 현상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역시 총량제는 그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설은 불허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디인가는 학교를 이전해야만 되는 방법 그 이외에는 이제 교육청도 또 교육부도 대안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현실인가요? 예, 이제 교육부에서는 드러내놓고 총량제를 우리는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야 총량제라면 시골 지역에 소규모 학교를 문 닫고 그걸 전주로 가져오면 되지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총량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제주도처럼 신설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근처에 있는 학교를 옮겨라든가 아니 그 이전할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어찌 보면 도시 난개발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도시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원도심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면은 이런 문제는 전혀 그렇겠죠. 생기질 않는데 아파트만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새로 짓고 동사무소도 전부 다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 대해서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결국은 지역 싸움, 지역의 마을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교육복지를 훼손시키는 사례인 거죠. 이건 법률이라든가를 통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무대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 사대부구 총동창회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사 반대한다는 그 조항 중에 한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 인권, 그러니까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와 그다음에 전주시의 모든 중학생들이 국립고등학교를 지원할 권리가 침해된다. 세 번째가 전북 사대부구 설립의 본 취지, 그러니까 전북대 부속으로 인한 어떤 실습의 공간. 네 번째가 이제 역시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피해, 선거인단 구성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은 신설이 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되느냐. 저는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금암동, 뭐 태평동, 덕진동, 진북동 뭐 인근의 주민 이제 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대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리 영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사대부구를 지원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코시티로 이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물론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학생들에게는 편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대목이어서 예. 예, 현재도 전북 사대부고의 신입생들의 비중을 보면 예. 우리가 사학군이라고 하는데요. 송천동 일대의 아이들이 이 현재 사대부고가 위치한 일학군 쪽의 아이들보다 한 10명 정도 적은 수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 비중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수년 내에 아마 송천동 일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입학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지금 송천동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한 아이들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학교가 만약 이전된다 할지라도 송천동구로 이제 계속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갈 거예요. 네. 지금도 뭐 전주가 아닌 타시군에서도 지금 한 20여 명 아이들이 가고 있고 각자 선호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또 다른 분들을 만나러 지금 저희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금암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금암동에 산 지는 한 20년 정도 돼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상인으로서 활동하신 건 아니고 그냥 주민으로서 살아오신 지 20년 되셨습니다. 과거의 금암동, 지금의 또 전북대 주변의 금암동 많이 변했죠? 네. 몇 년 사이에 그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그 전북 사대부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금암일동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11개, 12개 그 각 자생단체 회장님들 긴급 소집을 해갖고 토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사대부 오면은 사람들이 그럴 때 어디 만나자면 사대부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런 그 식의 그 지역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또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음으로써 지역 그 인구 정책이 좋죠. 그리고 일부에 사는 분들이 여기 자녀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근접 있는 그 동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니까 인구 정책에도 많이 도움 되는데 이 고등학교가 이사 가면은 젊은 그 엄마들이 일 안 오고 인구가 밀려는 에코시티나 신도시로 이렇게 많이 인구가 빠져나간 게 인구 공동화 정책에도 많은 그 영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여기 이제 가까운 뭐 동 주민들 그만 오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많이 오거든요. 이게 외지에 또 그런 이제 유동 인구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저는 이제 큰 자녀가 여기를 졸업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가 그 학군이 제가 알기로는 1, 2 지망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립 명문 고등학교인데 이 금암동 일대에 이제 만일에 이전을 한다면 고등학교가 없게 되면 이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또 반대로 에코시티의 주민들의 그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또 그 외지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고등학생을 그 키우는 자녀들은 뭐 3, 40대 뭐 50대 초반 이런 젊은 층인데 그런 주민들이 다 빠져나게 되겠죠. 교육청이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세요? 혹시 주민으로서 이런 학교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이 공청회를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한두 번씩이라도 가져갖고 취지 설명도 충분히 해주고 어떻게 해서 이전함으로써 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않고 관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해놓고 있던 대안을 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이고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기 고등학교는 이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대학교는 또 틀려서 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는 이 주민들의 여기가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 환경이 이 시설물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건 그건 저희들한테는 치명적이죠. 또 다른 졸업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사대부고 사회 졸업생 서수연입니다. 그 처음에 에코시티가 신설이 될 때는 새로운 학교가 신설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뭐 원거리까지 다닌다는 거는 아침 등교, 하교까지 한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그 원칙을 지켜서 신설하는 게 또 맞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은. 사실 저희 전북 사대부고는 전북대학교의 사범대에 속해 있는 그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학생들이 실습 나와서 했던 저희 옛 추억도 있고요. 사실 에코시티에도 이제 좋은 학교가 들어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학교가 옮겨가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신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일단 저는 에코시티 자이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요. 저희 이제 에코시티의 총 그 13개 블록의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활동을 하는 이제 에코시티 입주자 대표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금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 오병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사대부고 이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에코시티의 원래 이제 택지개발지구 계획을 할 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 3개, 그리고 중학교 2개, 이제 고등학교 1개, 그 부지가 이제 현재 완료가 돼 있는데 부지만 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전에 이제 뭐 성심여고라든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됐고 근데 이제 이번에 사대부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 건 아는데 저희 이제 에코시티에서의 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저희 내부적인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저희는 100% 지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뭘 하든 어쨌든 학교, 고등학교 있어야 된다. 예, 사대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에코시티의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사실 좀 잡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죠. 불편함은 처음부터 감수하고 모두 이제 입주를 사실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몇 달 전에 이제 전라중 이슈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이전이 확정돼서 이제 저희한테 남은 거는 이제 저기 반대쪽 15, 16, 17블럭 쪽에 위치한 이제 초등학교 하나, 이번 이제 고등학교 딱 2개가 지금 학교가 남아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사실 아예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에코시티가 이제 원래 입주 예정된 세대수가 12,000세대거든요. 근데 현재 9,000세대,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14블럭까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9,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이미 지금 입주 완료를 해 있고 이번 이제 14블럭이 완료를 하면 9,500세대가 넘게 지금 입주 완료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인구는 3만 명은 훨씬 넘고 지금 현재로만 따지더라도요. 4만 명은 좀 안 되지만 아무튼 지금 원래 이제 분동의 기준인 3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근접해 있거든요. 근데 그 택지개발 지구에 현재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미 지금 15블럭 이번 달에 지금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이제 계획이 다 이미 또 나왔거든요. 16블럭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팽창화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이거를 확정을 짓고 싶죠. 왜냐면 지금 확정 지어도 지금 이 사대부고 이전도 25년도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거의 막 3, 4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정초랑 자연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저기 학년당 지금 10반인가 그 넘게 있는 것도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한 마당에 그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가 만약에 이번에 확정이 안 되면 이제 무조건 다른 동으로 이제 뭐 버스 타고 다녀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에 학생들이 전주에서 가장 지금 밀집해 있는 공간인데 그게 이번에 이제 만약에 무산이 되면 사실은 다음은 기약이 솔직히 없거든요. 지금 이제 국립, 공립, 사립이 있는데 국립이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그 단계들이 조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전주에 국립 고등학교는 전북 사대부고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무산되면은 사실 이제 학생들 피해는 사실 학생들이 보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들까지. 예.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민원을 넣겠지만 저희는 이제 입주자 대표로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라던가 이걸 민원을 넣었을 때 받아들여질 그 가망성을 어느 정도 파악을 지금 이미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희 연합회 쪽에서는 뭐 민원은 단체적으로 넣는 건 없고요.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넣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땅만 택지개발지구에 고등학교 부지만 있고 지금 이제 아예 뭐 정확히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나는 이거를 믿고 에코시티라는 그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입주를 정말 많은 돈을 내서 입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전라중이 이전을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전북 사대부고는 아시다시피 그 전북대학교의 부설 고등학교로 현재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북 사대부고가 빠진다고 그 주변의 공동화 혹은 상권이 뭐 축소 혹은 뭐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이미 전북대에 속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전북대 지금 학생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고 사대부고 학생 인원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북대 학생 인원수에 비해서 정말 극소수라고는 표현이 안 맞지만 조금 소수인 사대부고가 빠진다고 그 지역의 뭐 공동화 현상은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건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전주가 아시다시피 이제 큰 틀로는 이제 뭐 처음 혁신 도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만성지구, 그리고 저희 이제 에코시티, 그리고 이제 효천지구, 거기까지 이제 큰 틀로는 4개의 신규 택지 개발이 현재 이제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완료도 된 데도 있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도시가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왜냐면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그 구도심 쪽에 자리하지 않거든요. 다 외곽 쪽에 자리를 해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도시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뭐 규모적으로도 그렇고 팽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도시가 겪는 한 그 중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저희보다 규모가 큰 이제 뭐 광주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다 그 같은 과정을 겪고 지금의 광주 대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완주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 전주 자체, 그건 이제 나중 일이니까 전주 자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발전을 해야 인구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의 공동화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뭐 여러 정치인이라든지 뭐 지역구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나서 주셔서 좀 해결을 해야 될 또 약간의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